뭐 연영과라는 게 실기도 많이 보고 성적도 보고 외모도 보고 뭐 정말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겉모습도 잘 꾸며져 있어야 되고 그렇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연극영화과, 뭐 뮤지컬과 저희 그냥 합쳐서 편하게 연영과라고 할게요. 연영과를 꼭 가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연영과를 꼭 가야 되느냐? 배우가 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제가 요즘에 약간 그런 뭔가 취미는 아니고 그런 게 생겼어요. 영화를 어떤 걸 봐요. 그러면 그분의 연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입시학원 선생님이라 그런지 그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찾는 거예요. 검색을. 제가 얼마 전에 그 삼진그룹 그 영어 토익반인가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 세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 세 분의 학교를 찾아봤어. 그런데 그 셋 중에 딱 한 분만 연영과고 나머지 두 분 연영과가 아닌 거야. 그래서 놀랬어. 이솜씨 키 큰 여자분 이솜씨만 연영과예요. 나머지 두 분은 연영과가 아니야. 그래서 근데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김태리 씨도 연영과 안 나오셨잖아요. 뭐 뮤지컬 배우들 중에도 많아요. 뭐 박은태 씨 연영과 안 나오셨죠. 뮤지컬과 안 나오셨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연영과를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연영과 입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뮤지컬 배우가 될 건데 제가 이제 19살로 간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입시학원 선생님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입시학원 갈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재밌게 수업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연영과나 뮤지컬과를 가고 싶어요. 예. 저는 이제 성악과를 나왔지만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느끼는 게 저희 학원 아이들이 부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정말 이런 데 와서 자기랑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북적북적 대면서 연기, 노래, 춤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예. 저는 19살, 20살 전 재수했는데 19살, 20살 때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정말 신나게. 재수는 다 이유가 있구나. 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좋은 학교를 성악까지만 좋은 학교를 못 갔거든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학교를 들어간 것도 다 제 삶의 어떤 결론일 수 있죠. 제가 만약에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말 같이 꿈꾸는 친구들이랑 열심히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끔 그런 걸 보면 약간 부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영과를 가야지만 배우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건 뭐 나와 있으니까 굳이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그러면 연영과를 안 간다고 해서 꼭 배우가 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연영과를 가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연영과 입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나는 굳이 연영과를 가지 않아도 배우가 되는데 충분히 다른 길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연기도 하고 싶지만 난 다른 전공을 또 하고 싶어. 뭐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면 그럼 대학은 그 과로 가시고 연기를 계속 좋아하는 마음으로 배우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연영과라는 어떤 단계를 거치고 싶고 그런 교육 과정에서 4년 혹은 2, 3년을 다니면서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과 같이 연기도 배우고 뭐 무대도 만들고 공연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내가 배우가 되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러면 연영과를 꼭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연영과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쟁률이 높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시스템이 있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취향에 맞게 나는 소형이 편해, 개인 레슨이 편해 이러면 이제 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입시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연극영화과를 갔고 나이가 어렸을 때 데뷔하기 전에 무대 스텝도 해봤고 여러 가지 뭐 무대를 작업하는 뭐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하면서 배운 게 진짜 많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연기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지 않느냐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네, 네.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스태프분들한테 조금 더 인사도 더 정말 감사 어린 표현을 할 수 있고 맞아요. 네.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객분들한테 공연을 보여드리는 거라 나 되게 거만하게 나 뭐 일 안 해봤고 이렇게 진짜 예의 없이 굴고 이러면 네.
제 생각에도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 맞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연극영화과를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선생님이 거의 뭐 이때 동안 입시를 몇 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입시만 9년째 하고 있습니다. 9년째. 네. 바로 공연을 딱 같이 한 편 딱 하셨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나 딱 이 공연까지만 하고 나 이제 안 해. 이러고 나서 진짜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엄청 큰 학원에 들어가서 그 학원에서 9년 동안 지금 9년 동안 네. 입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뭐 꼭 정답일 순 없겠지만 합격하는 학생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도 어쨌든 사람인지라 입시를 9년 했지만 매년 조금씩 달랐던 것 같은데 그게 매년 달랐던 게 아니고 제가 매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건 물론 이제 이것 또한 뭐 몇 년이 지나면 또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9년을 해보고 또 작년에 입시를 또 치러보고 해보니까 뭐 연영과라는 게 실기도 많이 보고 뭐 성적도 보고 외모도 보고 뭐 정말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겉모습도 잘 꾸며져 있어야 되고 그렇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학생다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다움. 그러니까 누가 시험장에서 학생답게 보이느냐. 왜냐면 이게 어떤 오디션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학생을 뽑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 학교에 와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것 같은 배우에 조금 소질이 있는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얘가 어떤 학생이지? 뒤에 학생이 꼬리표가 계속 붙는 거죠. 얘가 어떤 학생이지? 이걸 보는데 입시생분들 중에 조금 이런 것들을 놓치시고 자꾸 배우처럼 보이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약간 프로처럼 전문가처럼 연기하려고 그러고 전문가처럼 노래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기적으로는 잘하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학생 같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9년 동안 해보고 제가 올해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이제 저희 학원 학생들을 3주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수업에서 얘기한 거예요. 학생다움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다움이 너무 추상적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너희들이 계속 학생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학생의 역할, 그리고 학생 중에서도 어떤 학생의 역할? 연극영화과 입시생이라는 어떤 특수한 조건이 붙은 학생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해라. 연기를 해도 노래를 해도 춤을 춰도 연극영화과 입시생, 학생으로서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꼬리표가 붙는 게 있죠. 학생은 잘할 수 없다. 그러니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만 해달라. 그게 학생의 본분이고 학생의 역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시를 이 시간을 지나다 보면 학생으로서 시험장에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된다면 교수님들이 얘는 이런 학생이구나. 우리 학교에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올해 좀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많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강조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학생으로서 입시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뽑는 건 어른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시면 부모님 세대랑 비슷하신 교수님들이 적게는 3분, 많게는 5분이 앉아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뽑는 거예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가르치고 싶은 이게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학생으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뭐 어떤 학생들이나 어떤 부모님들은 연영과니까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특기를 많이 본다더라, 특기를 진짜 잘하면 뭐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연영과 입시생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그건 그냥 소양이에요. 소양. 어느 정도 연기력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연기의 기본기, 어느 정도의 특기,
어느 정도의 갖춰진 의상, 어느 정도의 말끔한 외모, 이런 것들은 그냥 소양이에요. 소양. 그거는 어떤 걸 뽑히는 데에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거죠. 그냥 소양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드리긴 좀 그런데 저희 반 애들한테는 그래요. 야, 니네 밖에 나갈 때 빨개 벗고 안 나가지? 네, 왜 그래? 적어도 옷은 입어야죠. 그게 그거야. 적어도 옷은 입어야 돼. 왜? 빨개 벗고 나가면 안 되잖아. 연기도 입시장에 가는 것도 똑같죠. 여러분, 너희들은 그냥 거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걸, 교수님들이 원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건 그냥 준비해 가는 거야. 그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러면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학생으로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학생으로서 내가 준비한 실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상담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뭐 인성이라는 글자로 이제 두 글자로 그냥 어떻게든 이게 테두리 안에 넣으려고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이제 포괄적이죠. 그쵸.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 노력도 노력이지만 뭐 거의 발악을 하는 거죠.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분포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어. 저희 채널 보면은 뭐 그래요? 10대에서 20대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저희 채널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이 제일 많아요. 오. 제일 많은데 나이가 좀 있는데 네. 연극영화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꽤 있으시잖아요. 네. 나이가 내가 좀 있는 상태라면 네. 연극영화과를 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연영과를 꼭 가야 하는가. 예,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는 상관없고요. 예, 나이가 뭐 25이든 28이든 뭐 저희 지금 학원 작년에 했던 친구도 26살이고 다른 전공을 했다가 연영과를 이제 너무 가고 싶어서 연기를 배우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공연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뭐 당장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내가 정말 배우가 되고 싶은데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상 어디서 배우려니까 배울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영과를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25살에 준비해서 올해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28살 친구, 29살 친구들도 다 있어요. 뭐 상담했던 친구 중에 한 분은 제과 제빵과를 갔어. 그래서 졸업을 했어. 그래서 빵집을 차렸어. 그리고 왔어. 돈이 많은 거지. 왜냐면 빵집을 하니까. 모든 빵집이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장사가 잘 된다 봐. 그러니까 진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연영과를 가고 싶었으나 부모님이 이제 반대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이 제가 제빵이어서 거기 가서 빵집까지 오픈하신 24살 여학생이었거든요. 24살? 어리죠.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연영과를 다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왜 연영과를 하려고 하느냐, 그냥 오디션 봐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연기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가 정말 연영과를 가고 싶었대. 거기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본인의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28살, 그러니까 성악과를 다니고 졸업한 나이가 28이에요. 그때 뮤지컬 준비하기 시작해서 1년 반 정도 준비해서 29살에 첫 공연을 했거든요. 뮤지컬 공연을. 그럼 되게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그때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뮤지컬 준비할 때 발레 수업을 하는데 저만 28이고 다 19, 18살짜리 애들이랑 같이 타이즈 입고 발레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이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나이가 좀 있더라도 내가 대학을 가고 싶고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고 거기서 연기를 좀 배우고 싶다라면 도전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요즘은 나이 있는 친구들도 좀 마음에 들면 뽑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전에 만났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나이가 이제 곧 30살이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 있는 무용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고 연기 선생님이랑 나이가 동갑이고, 그렇지. 물론 저보다는 어렸었지만은 그치.
뭔가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근데 그 친구도 자기가 하던 본업이 있었고 일을 잘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냥 다시 입시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29살에. 그래서 1년 준비하고 30살에 대학교를 간 친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이 진짜로 마음의 소리에 집중을 해보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다분히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거면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만류하거나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나를 만들고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멋있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로 30이 넘어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일들도 참 많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나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영과를 가고 싶으면 준비하시면 돼요. 예, 요즘엔 너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서 배우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동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래를 너무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래서 사실 뮤지컬도 그만둔 거고 성악을 그만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뭐 단순하게 제가 성악과를 다닐 때 테너였는데 고음이 안 났어. 예, 테너가 고음이 안 나. 테너가 2옥타브 레까지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테너 아리아를 유려하게 할 정도의 고음이 잘 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고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난 성악가는 아닌갑다 이렇게 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약간 그냥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그냥 하고 있던 찰나에 뮤지컬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뮤지컬 준비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랬지만 뮤지컬 가서도 사실 노래적인 건 해결이 안 됐죠. 계속 해결이 안 된 채로 꽤 오래 갔어요. 거의 한 제가 19살 때부터 성악을 했으니까 제가 좀 해결이 좀 그나마 된 게 한 19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이 노래적인 거, 이 소리적인 걸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고통. 그러다가 19년째 되던 해에 너무 이제 힘들게 노래를 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노래를 하잖아요. 뭐 한 소절 뭐 지금 이 순간을 해.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러면 이 한 소절 뱉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완전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가 이제 한 4년 전이에요. 4년 전. 4년 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노래를 해달라고 부탁해도 노래 안 하고 학생들이 뭐 노래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 하고 그냥 일절 노래하는 걸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 와이프가 이제 자기 지인 이제 축가를 부탁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이제 축가를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듀엣곡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그걸 부르는데 그 노래하다가 중간에 약간 공황 비슷한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황장애인 줄 알았어요. 막 증상이 막 이제 제 다리가 막 이렇게 용수철처럼 휘고 막 손이 이렇게 그래서 넘어질 것 같아서 노래하는 중간에 간주 부분에서 이제 내 다리가 막 휘고 그리고 막 간주 이제 노래가 2절이 시작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뭐 이렇게 하는데 막 다리가 너무 휘니까 이게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와이프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내 손이 안 움직여. 그리고 또 증상이 오는 거죠. 이렇게 막히. 이걸 이러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어떡하지 넘어지면 안 되는데 결혼식 망치는데 막 이러면서 노래를 끝까지 했어. 이러고 노래 끝까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었어요. 원래 저는 긴장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제 누가 이제 그걸 영상을 찍어서 이제 뭐 기념이야 이러고 이제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그때 노래 어떻게 했나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걸 봤어요. 봤는데 너무 해맑게 노래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로? 마이크 딱 잡고 나는 손이 안 움직였거든. 분명히 상상 속에선 다리가 휘고 있었는데 근데 웃으면서 막 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나를 본 거지 제3자의 입장으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때 너무 충격이었고 그 증상은 이제 정확한 그 정신적인 병명으로는 불안 발작이더라고요. 불안 발작? 불안 발작. 그런 게 있대요. 너무 불안하면 내 안에서 발작이 일어나는데 이 발작의 이거의 특징이 남이 몰라. 그거를 한 4년 전에 2017년도에 경험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노래의 고난의 진짜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좀 돌아보고 내 노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뭐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뭐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좀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됐죠. 그래서 저의 노래는 2017년 전과 후로 나눠져요. 그래서 2017년도면 제가 2013년 때부터 건택사단에 있었거든요. 그럼 2013, 14, 15, 16 얘네들은 제가 뭘 가르쳤는지 이거 괜찮겠어? 잘 모르겠어. 근데 애들이 알아서 잘 갔거든요. 그래서 역시 학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했던 방식 혹은 어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어떤 나의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그거죠. 나 노래하는 사람은 몸이 악기라고 하는데 내 악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얇아. 그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소리를 계속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악기가 아닌데 그런 소리를 계속 억지로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19년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생긴 어떤 육체적 정신적인 걸로 인해서 이제 불안 발작이 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내 소리를 좀 인정하고 좀 내 몸을 좀 인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식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 만나는 아이들,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다 예전에 제가 했던 방식으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방식들로 노래해요. 그게 누가 맞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뭐 정말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나처럼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깨달은 어떤 방식들이나 방법들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걸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게 동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것도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진작에 그만두지 않았을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래를 봐주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정말 하는 거는 노래가 만약에 여성들을 예로 들었을 때 막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막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막 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막 흑인 소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되게 동경하고 흑인 소울의 맞아.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옷구슬처럼 내고 싶어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악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사람들마다 성대의 두께나 뭐 얇기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본인의 개성이라는 거를 그렇죠. 인지하고 있어야 그래야지 본인의 노래 실력도 조금 더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연영가 입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어떤 본인의 색깔, 매력, 어떤 본인의 생각들이 중요하고 그 빨간 머리 애처럼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 거예요. 이미 이제 이거 보시는 뭐 연영가 입시를 준비하시거나 배우를 꿈꾸시는 학생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이미 충분한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소리를 내거나 고음을 낼 수 있는 우리에게는 충분한 것들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잘 못 쓰거나 소리가 잘 못 나오거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은 그게 안 돼. 근데 내가 배우다 보면 되겠지? 이런 개념은 뭔가 내가 아직은 몰라. 그래서 내가 배우다 보면 되겠지? 이런 개념보다는 난 이미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뭘 좀 더 배우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더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노래라는 것도 자꾸 난 좋은 소리가 안 나. 근데 배우다 보면 좋은 소리가 나겠지가 아니고 이미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뭐 노래할 때 잘못된 방식이나 생각들로 인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소리에 대한 인정이 없고 자기의 색깔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죠. 저처럼 19년을. 근데 연극영화과 입시나 노래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지금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색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모르겠다고 싶으시면 그거를 찾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시는 걸 제가 꼭 추천을 드려요.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5만 %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저희가 미리 뭔가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이런 답변으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그쵸. 왜냐면 내가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공감을 해요? 원래는 내가 반론하고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형한테 먼저 얘기했던 게 형 그러면 그 형이 얘기를 만약에 뭐 어떤 것들을 하면은 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게 했는데 반론할 게 없어. 저도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랑 이 성진 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맞춘 적이 없어요. 사실은 성진 씨가 미리 질문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저한테. 근데 안 보내주더라고. 맞죠. 그리고 오늘 뛰어 왔는데 이런 거 할 거래. 근데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그래서 그냥 질문해. 그냥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답변할게요.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랑 이거 말씀을 드릴 때 성진 씨가 공감을 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답변은 맞춘 게 없습니다. 예. 저 건택사단 언제 입사하면 되나요? 진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 500만 %. 학생들이 이제 노래 궁금해 하잖아요. 노래하면서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긴장 안 하는 방법, 떨지 않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나도 몰라. 나도 이렇게 떨거든. 그러면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줘요. 이거 성진 씨가 모를 수도 있어. 그때 2010년도 그 지킬앤 아이들 공연할 때 첫 공이었어. 승우 형, 조승우 형 첫 공. 연습 이제 막 다 하고 첫 공인데 저하고 승우 형이랑 그 소대에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승우 형만 대기고 나머지 그 첫 장면 알죠? 정신병자 이렇게 서 있는 그 첫 장면. 나하고 이제 승우 형이랑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들어가는 데가 같았던 거야. 근데 갑자기 승우 형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경두야 손 좀 잡아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빨리 잡아. 그래갖고 네 딱 잡았어. 승우 형 손을 딱 잡았는데 내 손이 이렇게 막 떨리는 거야. 내 손이. 근데 난 떨릴 일이 없어. 왜냐면 그냥 정신병자 역할을 하는 건데 뭐가 떨려. 근데 내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야.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떨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나 원래 이렇게 떨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래서 이제 승우 형이 야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크리스천들끼리 기도 모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를 하고 형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갈게 이러고 이제 출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해. 왜냐면 이게 막 벌벌벌 떨렸거든요. 목소리도 막 떨리고. 그래서 난 정신병자 역할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승우 형을 이렇게 흘끼흘끼 이렇게 봤죠. 그 씬, 그 아버지 누워 있고 그 씬. 근데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시니까.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씬이 끝나고 반대편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 형 모를 수도 있어. 그 형이 반대편으로 나가고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모든 스태프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고. 승우 형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했었다가 갑자기 이제 승우 형이 좀 진정하고 일어나서 그 첫 공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줘요. 그렇게 정말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배우들도 공연할 때 떤다. 그러니까 떠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승우 형이 공연할 때 그게 떠는 게 보이냐? 안 보인다. 그러면 할 때 안 떠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다. 떨리지만 할 걸 하는 거다. 자기가 할 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대중들한테는 떨지 않아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런 대배우분들도 긴장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긴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할 걸 못하게 하지 말고 더 할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충분한 연습을 해서 떨리더라도 그걸 빨리 인정하고 너 할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다른 것들은 잘 안 들려. 그런데 떠는 게 당연하구나. 이건 이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이제 그
조승우 선배님의 그치.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수업 하고 나면 이제 저희 카페에다 일지 같은 걸 써요. 애들이 이제 수업 일지에서 수업이 어땠다. 뭐 다 그 얘기하면 그 얘기는 항상 일지에 나오더라고. 그런 조승우 대배우님도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긴장한다 그래서 내가 할 걸 못할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쓰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경험을 하고 떨리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인정을 했었으니까 그때부터. 근데 그 전까지는 왜 이렇게 떨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진짜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네.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많겠죠. 네.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학원이나 어떤 입시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결정을 못 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연영과 입시를 결정하셨다면 어떤 방식이든 빨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어떤 것들을 결정해서 시스템에 들어가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스템에 충실하되 학생의 역할로 충실하되 자기의 색깔을 계속 찾고 고민하는 역할, 고민하는 시간들을 계속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담당 선생님들의 이야기 혹은 배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충실히 해야 되는 게 역할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짬짬이 내셔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생각도 좀 많이 하시고 뭐 해야 되는 노래나 춤, 안무, 어떤 대사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녹여내시려고 하는 것 그런 연습들도 조금 지금 이 시기에는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작업들도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학원은 여러분들의 입시를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입시, 여러분의 어떤 배우가 되는 그 길에서 이 지금 입시 과정을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것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정하신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올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학원, 그것도 본점에서 부원장님 하시는 분과 이걸 외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